정치부 기자세요. 어떤 일 요즘 하고 계세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취재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소재 부품 장비 그렇죠. 네. 분야가 한 거의 9천억 가깝게 늘었고요. 금년 이제 19년 대비해서는 한 23%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팀장이 많이 늘려주셔서 한 1,400억 정도. 제가 늘린 적이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예산팀장님은 늘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팟캐스트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소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은 9조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약 1.8조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돈 얘기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상우 팀장님부터 하고 계신 기획재정 담당관에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산업부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만드시느라고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죠? 예, 경무로 피곤하신 게 맞죠? 경무로 피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세진 과장님, 산업기술정책과요. 이름이 어려워요. 어떤 일을 맡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R&D를 지원을 하고 또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R&D 제도적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김봉석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에너지 산업입니다. 네. 신에너지 산업과는 사실 원래 기본 메인 업무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이제 만든 과인데 저희 과에서 작년에 이제 수소가 이제 미래 에너지원이면서 새롭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커갈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책임지시는 수소 팀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우 팀장님은 예산을 책임지시는 예산 팀장이시고 수소를 책임지시는 네, 가분하지만 맞습니다. 예, 그 옆에는 무려 소재 부품 장비의 홍보를 책임지시는 이선의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과는 소재부품 총괄과인데요.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이제 나온 이후에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8월 초에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훈 조선일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산인데 왜 국회 출입 기자님이 나오셨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안 과장님,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지 최종 편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원 기자님. 정치부 기자세요. 어떤 일 요즘 하고 계세요? 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취재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보고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안 써왔습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이 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상우 팀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나 증가한 거고 이 정도면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 이제 산업부 예산이 9조 4,608억인데요. 금년 이제 19년 대비해서는 한 23%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으로는 1조 8천억 원. 예. 예산 규모에서 가장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가 그렇게 급증을 한 걸까요? 특히 R&D 중에서도. 네. 근데 가장 많이 는 부분은 역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한 거의 9천억 가깝게 늘었고요. 1조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국회에 드디어 국회 수소 충전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깜짝 놀라셨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아직 못 봐서. 거의 취임식장 무대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소 팀장님. 네, 제가 한 건 아니죠. 수소 팀장님 지으신 거군요. 네. 현대에서 짓고 국회에서 부지를 빌려줘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로 사실 상징되는 그렇죠. 수소 경제에 얼만큼 이번에 또 예산을 따내셨나요? 내년에는 우리 예산팀장이 많이 늘려주셔서 한 1,400억 정도. 제가 늘린 적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예산 팀장님은 늘리지 않으셨나요? 산업부에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가장 뭐 진짜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라고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가감한 투자가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편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좀 얘기해 주시죠, 이 팀장님. 네. 우리 부만으로 놓고 보면 금년도에 6,700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1조 2,700억 원으로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2배. 네, 거의 2배 정도 늘고요. 이제 네. 정부 전체로 봐서도 올해 8,3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제 2.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부, 중기부, 과기부 뭐 이렇게 관련된 부서의 총 예산은 2.1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3조 원 정도가 이제 우리부 예산으로 소재부품 장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산업단지 활성화나 지역 투자 유치나 이런 쪽에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쓰이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부터 그 지역의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지역별로 이제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 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지역 투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한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한 1조 6천억 원 네. 정도로 해서 한 15% 네. 늘려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또 큰 네. 산불이 났었고 또 열수송관 파열 등 에너지 사고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또 예산도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 내년에는 쓰일 수 있을까요? 사실 에너지가 생존의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전하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지원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내년도에 한 4,400억 정도 규모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주요 뭐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그 안전 측면에서는 장기 사용하고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그 백석 사고와 같은 집단 에너지 네, 시설 개보수 시설들. 비용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는 그 어려운 그 복지 서민층 가구의 어떤 뭐 문풍지라든지 에너지 단열재라든지 취약계층들. 뭐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들. 에너지 바우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내년 살림에 대한 또 고민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주신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고 네. 이게 특히 R&D 자금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주주 세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계속 그 저희 사회나 저희 기업의 이 R&D로 발생한 성과물이 남아서 계속 이제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떤 핵심 품목,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또 우선적인 과제라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 사업 계획을 최대한 이제 빨리 이제 마련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이제 배정되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또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한 그 의미가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그곳에다가 국회의사당에다가 충전소 설치한 것은 대외적으로 그만큼 안전하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급도 늘려가고 구축해 가는 가운데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홍보하는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팀장님 작년부터 사실 예산팀장을 하셨으면 김 팀장님 사실 공직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부서를 바뀌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뭐 어떠세요?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원래 예산팀장은 2년 이상 안 해요. 이번 예산 규모를 두고 초슈퍼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돈을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쓰되
돈 쓰는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적재적소에 돈이 쓰인다면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세수가 들어오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특히 내년 예산에 가장 중점되는 분야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산업, 부품 산업, 장비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R&D 그리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통해서 상용화까지 가보자 하는 쪽에 역점을 뒀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당장 성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순환 구조 그리고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